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먼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조선업 협력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폐해진 미국 조선업이 한국과 협력해 부응하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이 대통령은 조선업에서 나아가 제조업 등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에 대해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정상회담 목표 가운데 하나를 이룬 거라고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측이 언급할 것으로 예측됐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요구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 언론에 지난달 한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내용을 그대로 지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통상 분야가 한 단계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건 북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과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며 트럼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성과까지 낸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도 평화의 세기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실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 대통령의 북미 대화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And we'll work on that. I think it's very good to work on that.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남북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뒷받침하겠다는 유머를 곁들였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며 이 대통령과 같이 중국으로 가는 전용기에 타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 돈독하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정책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 발판으로 만들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계 정세의 전략적 눈높이로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그 근간에 한미 동맹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한국과 미국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3가지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 그리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구체적인 분야도 설명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한미 기업들은 11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업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며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미국의 핵심 희소금속을 수출하는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3만 6천 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15만 3천 개로 10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되어서 그 영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했고 원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던 보건사회 복지 쪽의 일자리 증가 폭이 축소된 것, 이 2가지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은 각각 12,000개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8,000개, 부동산에서도 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연령대별 일자리를 보면 20대 이하가 16만 8천 개, 40대가 10만 개 줄었습니다. 두 연령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체 일자리 가운데 퇴직과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5만 4천 개, 소멸 일자리는 219만 7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221만 2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과 R&D 실증 연계형, 전문 컨설팅 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크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 제주와 대구, 경북, 전남, 경남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공항과 중문, 성산포항 등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대구 경북은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남과 경남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따라 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 운용구역 지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연구개발과 실증 연계형 지원에는 서울, 경기, 인천과 울산이 선정됐습니다. 전파와 통신, 공역 등 연구 환경 구현이 가능하고 도심 노선으로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 향후 시범 운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민간이 주도하지만 그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된다면 그 방향으로 UAM을 해보자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전문 컨설팅 지원형인 부산과 충북에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관광통합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발 규제와 주변 장애물 해결이 필요해 제도적, 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충북은 산불 등 재난 상황의 UAM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전북과 강원 등 이번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거점 중심의 버티포트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 평가가 다음 달 3일 전국 2,000여 개 고등학교와 500여 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지원자 수는 51만 5,9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7천여 명 늘어났습니다. 재학생이 41만여 명, 졸업생은 10만 5천여 명입니다. 졸업생은 3년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39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 수능 지원 자격 조건에서 과탐을 빼고 사탐, 과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대학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판단한 사탐으로 넘어가서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공개됩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모의평가 이의 신청을 받고 성적은 9월 30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한편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필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응시는 시험 당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으면 올해 수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젊을 때 걸리면 유병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 합병증 위험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세 미만 젊은 층의 2형 당뇨 환자 수가 지난 1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는 기전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비만으로 인한 성인 당뇨병을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13년 동안 2형 당뇨 환자 발생률은 2배 넘게, 유병률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형 당뇨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유병률은 신규 환자가 누적되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1형에 비해 2형 당뇨의 빠른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또 1형은 여성에게서, 2형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형은 영유아기, 2형은 청소년기에서 발병률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사회 경제적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저소득층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중고소득층보다 2.9배, 2형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단위로 이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기 검진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0세 미만 국민 13만 명의 건강보험료 청구 자료를 활용해 분석됐으며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 게재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